일본을 배신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더 좋은 제안을 했는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조건만 생각했다면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라는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이즈미 카오리입니다. 43세의 나이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 사격 5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총을 메고 달리는 동안 온몸이 비명을 질렀죠. 43세의 체력으로는 너무나 힘든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발이 날리는 코스를 달리면서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 국가대표였던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했던 순간, 한국어도 모른 채 낯선 땅에서 시작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2위로 달리던 중국 선수가 바로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직선 코스, 저는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친 다리는 더 이상 저를 지탱할 수 없었죠. 하얀 눈밭 위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해냈다. 후배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18살 국가대표 후배 제게는 아들 같은 민수가 울면서 저를 안았죠.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43세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이었죠. 일본에서는 이미 은퇴 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죠.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한국말도 못했고 앞날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시상식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금메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 한국에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울고 있었고 코치진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이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의 도전이 불가능을 뛰어넘은 순간이었죠. 이날의 금메달은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43세 귀화 선수의 기적, 한국 엄마의 금메달 같은 제목들이 나왔죠. 하지만 저에게 이 메달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일본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카오리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묻어 있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어요. 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일본 나가노 훈련원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36세 일본 바이애슬론 대표팀에서 가장 고령의 선수였죠. 젊은 선수들이 저를 추월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즈미 선수, 이번 시즌이 마지막인가요? 코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이즈미 선수,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후배들을 이끌어주면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36세의 일본 선수를 한국에서 왜 원하는 걸까요? 게다가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의 질문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카오리, 당신 인생이잖아요. 도전하고 싶다면 해봐요. 난 항상 당신을 응원할 테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가노의 설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아. 선수로서의 꿈,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 일본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36세에 새로 시작한다고? 미쳤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도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날이 생생합니다.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마중 나온 한국 코치가 건넨 첫 마디는 이즈미 선수 환영합니다 였습니다. 훈련원에 도착해서 처음 맞이한 건 어린 선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도 어린 후배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첫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코치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동료들과 대화도 안 됐죠. 밤마다 일본어 -한국어 사전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카오리, 넌 할 수 있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나와 훈련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한국어를 공부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대화를 시도하자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고 코치진들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36세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건 무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모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국가대표로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출발선에 섰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즈미 선수 긴장하지 마세요. 코치의 말씀이 들렸지만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일본 대표 시절에는 10위권에 들었던 대회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죠.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사격에서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5발 중 2발을 놓쳤죠. 페널티 루프를 돌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즈미 엄마 힘내세요. 경기장 한켠에서 후배 민수의 응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미 흐트러진 집중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2위. 일본 대표 시절의 기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었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인터뷰도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울면서 생각했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란 말인가?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즈미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죠. 민수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쓰인 편지였어요. 이즈미 엄마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엄마는 저희의 자랑이에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22등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은 따뜻하게 대답했죠. 카오리,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져요. 순위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즈미 엄마, 우리도 같이 훈련해요.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얻은 건 메달이나 순위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코치가 제게 말했습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즈미 씨가 있어서 우리 팀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도전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민수의 편지는 지금도 제 방 벽에 걸려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보며 다짐합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소중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다가왔습니다. 43세에 제가 출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경기 전날 밤 숙소에서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이즈미 엄마, 내일 꼭 보여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회 당일 하얼빈의 하늘은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죠. 출발선에 서서 심호흡을 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격 5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스키를 타고 질주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할 수 있어, 카오리. 너는 할 수 있어. 중간 지점에서 2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중국 선수와의 격차는 10초. 다리에서는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43세의 체력으로는 너무나 힘든 레이스였죠. 두 번째 사격 또다시 5발 모두 명중. 하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죠. 그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즈미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사격대에 도착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첫 발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네 번째 명중, 마지막 발까지 기적처럼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1km였습니다. 앞선 중국 선수가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틱을 더 강하게 짚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300m 지점 중국 선수와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0m 이제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100m 마침내 나란히 달리게 됐죠. 마지막 직선 코스에서 저는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43년 삶의 모든 순간들, 일본에서의 좌절,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밭 위로 쏟아지는 눈물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끌어안았죠. 민수였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민수의 외침이 하얼빈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코치진들이 달려왔고 동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43세 노장 선수의 금메달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힘이었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후 한국이 들썩였습니다. 온라인 기사마다 댓글이 폭주했죠. 한국 엄마 최고. 이즈미 엄마는 우리 엄마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시상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즈미 엄마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색어라니요? 하나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첫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서툰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전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의 이즈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죠. 그건 단순한 소속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36세의 한국으로 귀화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과정, 선수촌에서 후배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된 이야기, 그리고 43세의 나이에 이룬 금메달까지.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장 앞에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즈미 엄마 힘내세요.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죠. 누군가는 김밥도 가져왔더군요. 엄마가 힘들 때 먹으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나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후배들과 지내는 모습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민수와 함께 김밥을 만들고 훈련이 끝난 후 다른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어느 날은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50대 주부가 보낸 손편지였어요. 저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즈미 씨를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즈미 엄마, 이제 엄마는 국민 엄마예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일본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먼저 했습니다. 전 이제 한국 선수니까요. 그 말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SNS에는 제 금메달 순간을 패러디한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즈미 엄마 챌린지라며 결승선에서 우는 모습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죠.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즈미 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나이도 국적도 뛰어넘는 진정한 어머니로서요.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처음 이 국기를 가슴에 달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될 줄 몰랐죠.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3세의 나이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이 옆에서 축하를 건넸습니다.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나라 사람이구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가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에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속 남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죠. 카오리,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 저는 태극기를 들고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는 진짜 이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상하죠? 태극기가 올라갈 때 마치 제 인생이 함께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이즈미 엄마, 우리나라 선수 맞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은 없었거든요. 시상식장을 나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자랑입니다. 진정한 한국인이에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메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이 반짝이는 메달 위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죠. 손으로 천천히 태극 문양을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문득 7년 전 귀화를 결심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죠. 그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고?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응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라는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걸요.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도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 태극기 아래서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자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두 번째 고향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얼빈의 마지막 밤, 하얀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라고요. 금메달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 선수가 아닌 코치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4세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오늘도 아침 일찍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이제는 새로운 선수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민수는 이제 성인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첫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죠. 이즈미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요. 하지만 제 활동은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참전용사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이즈미 씨가 한국을 위해 금메달을 따줘서 고맙니다. 한 참전용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데 말이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엄마가 만든 김밥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만들어주던 김밥처럼 이제는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께 김밥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태극기 모양의 키링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수익금은 전액 참전용사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방송 취재를 온 거였죠. 한국의 국민 엄마가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줬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국적은 그저 서류상의 기록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요즘은 훈련이 끝나면 후배들과 함께 김밥을 만듭니다. 예전처럼 경기 전에 긴장한 선수들을 위로하고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다독이죠. 이제는 제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된 것 같아요. 이즈미 엄마는 우리의 영원한 금메달이에요. 후배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메달보다 더 값진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됐거든요. 지난주에는 민수가 자신의 후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도 이즈미 엄마의 김밥을 먹어봐야 한다고요. 함께 김밥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으며 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을 만났고 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43세의 금메달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오늘도 저는 태극기가 걸린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금메달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요. 늦게 피어난 꿈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